지금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거 그냥 상식으로도 알아두고 나중에 너네들 수능 보면 결국 국어 지문이든 영어 지문이든 제일 어려운 게 뭐야? 과학기술 지문이라고. 거기에 거의 필수 아이템이야. 뉴턴의 3법칙 이거는. 알겠죠? 이 정도도 이해를 못하면 국어 한 글자도 안 읽힐 수도 있어요. 과학기술에. 응? 자, 1법칙은 뭐냐면 관성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는 가속도의 법칙이고, 세 번째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야. 뭐 이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이용해야 되겠지. 자, 관성의 법칙이라는 건 무엇이냐? 나한테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나한테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나는 내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가만히 있었어. 근데 아무도 나한테 힘을 안 줘. 그러면 뭐야? 나는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건 등속 운동을 하는 거죠. 등속 운동, 내가 지금 등속 운동을 할 거야. 등속 운동을 하는데 나한테 누가 아무런 힘도 주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계속 등속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끝도 없이 등속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속도의 법칙. 결국 이 관성은 누가 깨트리는 거야? 힘이 깨트려요. 왜냐면 나한테 힘이 주어지지 않는데 관성이 있는 거거든. 그리고 그 힘은 나에게 어떤 이 변화를 주냐면 속도를 변화시키는 거죠. 이게 F&ma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힘이 F&ma라는 게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내 관성이 깨지는 거야. 당연히 뭐가 변하겠어요? 속도가 변하겠지. 거기에서 무엇이 생겨나냐? 이번에 배우는 아주 중요한 운동량이 생겨요. 그러니까 운동의 변화가 생겨버린다고. 응? 운동량의 변화가 생겨요. 요게 이번 단원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지. 당연히 관성도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가 운동량이에요. 이 둘은 뉴턴의 법칙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힘을 가했어. 이건 3법칙은 여기에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서브로 항상 기억을 하는 거예요. 뭐냐? 내가 벽을 때렸어. 그러면 같은 힘으로 벽도 나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야. 왜? 왜 웃어? 아니 그냥 그런 모든 게 그렇다라는 거야. 근데 이걸 누구랑 헷갈리지 말아야 되냐? 만류 인력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만류 인력은 뭐야?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고 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야. 둘이 붙어있지도 않아.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고 지구가 같은 힘으로 태양을 잡아당겨. 이거랑 다른 개념이야. 내가 이 벽을 쳤어. 벽을 치면 내가 벽을 친 이 힘과 벽이 나를 치는 게 둘이 똑같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거는 보통 예시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체크해둘 필요가 있어요. 예시를 2개 정도만 기억해둬요. 첫 번째가 로켓이야. 이 로켓의 원리에 대해서 그냥 상식적으로도 기억해줘요. 왜? 너 왜 웃냐? 로켓을 낸 이게. 로켓이 어떻게 에헤이 참나. 로켓이 어떻게 이게 올라갈 수 있냐라는 거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발사를 할 때 거기 밑에 뭐해? 부항하잖아, 이렇게. 왜? 뭐 어떡할 거야? 그 로켓이 이렇게 부항하고 올라가잖아. 그렇게 부항하면서 공기를 어떻게 해? 그 주변에 있는 공기를 싹 다 밀어내지.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공기를 밀어냈으니까 공기 역시도 나를 미는 거야. 그 원리로 로켓이 올라가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요것을 작용과 반작용으로 이해를 해요. 로켓이 올라가는 거야. 그냥 로켓으로만 쓸게. 두 번째로는 하나가 더 있는데 노 젓는 거지. 노 젓는 거. 노를 젓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너 왜 웃냐? 키 받으려고 그래. 자, 배를 타면서 내가 노를 저으면 노를 어디로 저을 수 있어요? 이 뒤로 저을 수 있지. 노를 뒤로 저을 수 있지.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물살을 뒤로 미는 거지. 똑같은 힘으로 물이 나를 앞으로 미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내가 앞으로 가요. 요게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이거는 이 2개 정도는 이 힘을 구분하는 걸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둬요, 문제에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관성으로 갑시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뉴턴이 태어난 해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라고? 갈릴레오지. 근데 그 갈릴레오가 뭐냐? 갈릴레이지?
갈릴레이. 하여튼 갈릴레이가 그 위대한 사람이었잖아. 그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이 관성의 법칙에도 있어요. 왜냐면 갈릴레이가 등속도 운동이 자연스럽다는 걸 얘기한 거잖아. 그 사고 실험이 있어. 사고 실험 한 번만 얘기하고 갈게요. 사고 실험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그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생긴 게 있고, 하나는 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아예 일자로 생긴 거. 자, 아무런 마찰이 없다라고 하면 우린 자연학회에 의해서 얘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같은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지. 맞지? 두 번째 공도 똑같은 공이라고 하면 얘도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높이가 안 올라가는 거에 있어. 그러니까 얘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무조건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 근데 거기 올라갈 수 있어 없어? 못 올라가니까 얘는 계속 가는 거야. 응?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운동하는 거야? 자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게 관성이 등속을 하는 관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그죠? 그냥 자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얘한테 누가 아무도 건들지 않으면 얘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간다라는 거야. 이 원리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제 관성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기 상태를 유지한다 그랬지? 자, 버스에 이런 상황이 있어요. 버스는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가 앞이야. 여기에 어떤 이렇게 버스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근데 상황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버스 손잡이가 앞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버스 손잡이가 이렇게 뒤로 갈 수도 있어요. 버스 손잡이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상황. 지금 이 버스가 어떤 움직임을 그냥 어떤 상태일 수 있는데, 정지해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얘는 자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지금 얘가 지금 유지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손잡이가 그냥 자기 상태를 고스란히 앞으로 가던 멈춰있던 자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상태가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작용했다라는 거야? 얘한테? 힘이 작용했어요. 좋아요. 이 힘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 힘이 어디로 작용하냐라는 거야. 실은 이번 단원의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왜냐면 이 방향 때문에 그래.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벡터 얘기하면서 방향이 얽히기 시작하면서 이게 절대 안 쉬워져. 근데 조금만 관심 가지면 또 굉장히 쉬워요. 물리는 수학에 비해서 계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대로만 이해하면 아주 진짜 최고의 과목이야. 공부하기 제일 좋은 과목이야. 지금 내가 그래서 분명히 힘을 그러면 어디로 받았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힘을 어디로 받았을까? 처음에 얘는 이제 두 개의 힘의 방향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앞으로 쏠렸다라는 거, 앞으로 쏠렸다는 건 내가 급정거를 했냐 아니면 발진을 했냐라는 거죠. 앞으로 쏠렸을 때 어때? 버스 타고서 알 거 아니야? 버스 기사가 갑자기 끽 멈추면 내가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앞으로 가죠. 그래서 얘는 급정거예요. 그리고 힘은 어디로 향해? 내가 가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런가? 나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로 나한테 힘을 주는 거야. 그럼 나는 원래 어떻게 하려고 했어? 앞으로 가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가는 거야. 응? 됐지? 이 힘의 크기는 그래서 내가 가는 방향에 반대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예요? 갑자기 뒤로 가는 거지. 이거는 발진을 할 때 그렇게 되겠지. 꼭 무슨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정지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정지할 때가 이해하기가 쉽지. 하지만 그냥 가다가도 뭐 아버지랑 운전하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화가 나시면 왕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잖아. 너는 뭐 저기 아빠가 괜히 그 차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딸 어떻게 잘 되고 있어? 그럼 또 뒷좌석에서 니도 도끼 너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맞지?
아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운전하고 있다가 주말에 날씨도 좋은데 운전하고 가다가 뭐 명절에 할아버지 가면 오랜만에 딸이랑 같이 차에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 딸 요즘 잘 하고 있지? 그러면 갑자기 이제 뒤에서 핸드폰 보였다가 도끼를 통해서 아빠가 그럼 엄마 옆에서 이제 귤 까고 계시다가 에이 그 애한테는 그런 소리를 해. 그러면 아빠 갑자기 킹 받아 안 받아? 그럼 갑자기 부항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정지하지 않고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돼? 갑자기 아빠 그래 그러잖아. 그냥 그래. 안 그런다고? 맞잖아. 너 아빠한테 아빠 조금만 뭐라고 하면 도끼 눈 뜨면서 뭐라고 할 거 아니야. 잘하니 너? 아빠한테? 그러니까 이래서 아니야. 그래도 딸이 최고. 나 우리 아들 나오잖아. 아들은 요즘 아들에 대한 이거 아니야. 요즘은 딸이 그래도 급정거. 그럼 얘는 이제 뭐야? 급 발진을 하는 거지. 어쨌든 내가 가는 방향이 천천히 가고 있다고 하면 얘는 갑자기 빨라지는 거지. 갑자기 빨라진다는 건 뭐야? 힘의 방향이 운동하는 쪽으로 가는 거지. 하지만 나는 원래부터 그렇게 빨랐어, 안 빨랐어? 안 빨랐잖아. 그러니까 나는 원래 내가 있던 자리로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뒤로 움직이는 거예요. 됐죠? 이걸 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학교에서는 아직 안 배울 수 있는데 이거 만약에 프린트로 엘리베이터 나왔다 그러면 만약에 프린트 안 나눠주면 안 할 건데 만약에 엘리베이터 나왔다 그러면 그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혹시 안 나왔지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줄 수도 있으면 그때 얘기해요. 이게 관성의 법칙이 엘리베이터가 붙기 시작하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어쨌든 우리는 이게 이제 물로 치면 이 물이 있다고 하면 물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얘는 이런 형태가 돼요. 이게 안에 물통이 있을 때 원래 평온한 물통이 있을 때 물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고 얘는 어떻게 이렇게 물이 뒤로 쏠리게 돼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알죠? 원래 물은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저렇게 된다고. 저 안에다가 물을 담아놨다고 하면 물의 방향이 저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이건 쉬운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엘리베이터가 붙게 되면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우리는 안전을 얘기해요. 이번 단원의 또 중요한 키워드가 안전이거든. 근데 얘는 안전에 대해서 좀 쉬워요. 관성에 대한 안전이 쉬운 거 뭐 있냐라고 하면 그거요. 안전벨트지, 안전벨트. 안전벨트가 어때요? 갑작스럽게 부딪히게 되면 내 몸이 어떻게 돼? 원래는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쾅 부딪히면 나는 어떻게 되려고 그래? 원래 가려고 하던 성질이 계속 생겨서 앞으로 튕겨나가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누가 붙잡아 주는 거야? 안전벨트가 붙잡아 주는 거예요. 실은 얘는 안전에 대한 거는 얘 빼고는 별로 없어요. 뒤에 나오는 운동량과 충격량이 안전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해. 응? 그때는 우리는 요 정도만 체크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얘는 빨리 넘어갑시다. 빨리 넘어가요. 관성은 이런 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이번 단원의 메인인 운동량과 충격량이에요. 운동량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M 곱하기 V라고 하면 됩니다. 이건 뭐야? 질량 곱하기 뭐요? 속도예요. 단위로 치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가 돼요. 이런 단위를 써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써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충격량입니다. 얘는 F 곱하기 델타 T를 써요. 이 델타 T라는 표현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델타 T 알죠? 이거 시간의 변화예요. 이런 표현 알아요? 델타 X, 델타 Y 이런 표현. 델타 X, 델타 Y 이런 표현 알아요? X의 변화량 델타 X, Y의 변화. 왜 그거 기울기 할 때 그런 거 써본 적 없어? 안 써봤어요? 왜 이런 거 있잖아. 얘들은 뭐 얘기를 하면 모르면 모른다고 알면 안다고 하면 될 거 아니야. x2 빼기 x1 이걸 델타 x라고 표현해요. 기울기 할 때 이런 거 하잖아. 이거 해 안 해? 하죠? 왼쪽 거는 그러니까 이걸 델타 x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변화를 델타 x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선 t는 뭐야? 결국 t2 마이너스
t1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델타 t라고 해요.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까지. 속도의 변화량. 이거 많이 보게 될 거야. 자, 그리고 f 델타 t는 뉴턴 곱하기 s죠. 응? 근데 이 둘은 어때요? 같아요. 같은 단위를 써요. 응? 이거는 그냥 좀 여분으로 얘기해 주는 건데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뉴턴은 여러분들 기억나겠지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지. 맞지? 근데 거기다 뭐를 곱해서? s를 곱하면 얘가 하나 어떻게 돼? 없어지죠. 그래서 둘이 같은 단위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이 물리원까지 해서 아주 위대한 공식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수식이나 아니면 뭐 어떤 내용을 증명해야 되는 거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얘를 써서 판단해요. 그게 뭐냐? mv2 마이너스 mv1은 f 델타 t예요. 자, 요 mv2 마이너스 mv1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얘는 운동량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V2, V1 같은 건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 나중 속도고 처음 속도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준 거지. 그 값은 뭐가 된다고? F 델타 T가 돼요. 이건 충격량이야. 일단 이 수식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되는 것이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일단 얘기하도록 할게요.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여기 A란 공이 있고 B란 공이 있어요. 이거 A공, B공이 있어요. A공은 어떻게 할까? 1kg에 3m/s로 간다고 할게요. 나 B공이네. A공은 1kg에 1m/s로 간다고 할게요. 그렇지? 그럼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어? 이 B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A공을 때리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생기겠어? 분명히 어떤 충돌이 생기겠죠. 이때 뭐가 만들어지냐? 충격량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때 충격량이 생기는 거야. 저기 부딪힐 때. 그럼 부딪히고 나서 뭐가 변했겠어? 당연히 A와 B의 운동들이 변했겠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얘가 가다가 뒤에 빨리 오는 놈이 와서 퉁 쳤어. 그럼 얘는 변해 안 변해? 변한다고. 얘도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변하겠죠. 이제 이게 mv2 마이너스 mv1은 f 델타 t라는 거예요. 자, 이게 수식으로 정리를 또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면 A가 어떻게 될까? A가 일단 빨라진다고 할게요. A가 빨라진다고 하면 어디까지 빨라졌냐? 얘가 2m/s까지 빨라졌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뭐가 돼? 1kg이 돼요. 응? 그렇지? 그리고 이걸 보면 여러분들 A의 운동량이 얼마야? 이게 MV1이지. MV1은 얼마예요? 1이지. 얘는 MV2가 되지. 얘는 뭐예요? 2가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이 수식 있죠? 이 수식 MV2 마이너스 MV1이지. MV2 마이너스 MV1은 뭐가 돼요? 2 빼기 1이니까 1이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F 델타 T가 되는 거예요. F 델타 T에서는 조금 천천히 배워요. 일단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여기가 몇채 값을 갖고 있다는 거야? 1의 값을 가지고, 단위는 이제 뭐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인데 이건 뭐 좀 단위는 편하게 쓰고 충격량이 1의 값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네?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게 누구도 똑같아야 돼? B도 똑같아야 돼요. 당연히 충격량은 누구만 받은 게 아니야. A만 받은 게 아니지. 그러면 B의 운동량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이거 얘 역시도 MV2 마이너스 MV1이에요. 그러면 MV 여기에서 1은 얼마일까? 얘는 3이지. 어? 나중에는 얼마가 되겠어? 이건 모르니까 얘는 1kg에 어쨌든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1kg에 V1이라고 합시다. 얘는 V2가 되겠지? 맞죠? 네? V2니까. 자, 그럼 이 값이 얼마야? 모르죠? 그럼 MV1의 값은 얼마야? 3이야. 그리고 그 값이 얼마였어, 아까? 네? 그 값이
1이었지. 왜냐면 F 델타 T는 어때야 돼, 서로가? 하지만 여기서 꽤나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이 얘기를 접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 운동량의 변화는 둘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요. 운동량의 변화는 똑같아야 돼. 지금 얘가 MV2 마이너스 MV1이 뭐라고 되지? 아니다. 일단 이것부터 해야 돼. 이건 F 델타 T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요 F 델타 T가 벡터 값이야, 스칼라 값이야? 벡터의 값이지. 뭐가 있다라는 거야? 방향이 있다는 거야. 힘이 어디로 가? 지금 봐봐, 너는 생각해봐. 이 A 같은 경우는 힘을 어디로 받았겠어? 내가 가는 방향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야. 웬만하면 근데 오른쪽을 우리가 플러스로 보니까 뭘로 봐야 돼? 플러스로 봐서 얘를 그냥 1로 쓴 거야. 하지만 이 뒤에서 받은 애는 어디로 받은 거야? 반대로 받은 거지. 이게 조금,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 돼. 응? 그렇지? 그리고 이걸 넘기면 어떻게 돼? MV2 마이너스 MV2는 얼마가 돼요? 응? 2가 되지. 그래서 V2는 몇이 돼야 돼? 응? 2가 돼야 돼요. 2m per sec가 돼야 돼. 됐죠? 네? F 델타 T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힘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뭐가 중요했어? 방향이 중요했던 거야. 내가 어디로 힘을 받냐라는 거지. 이건 모든 물체가 다 이런 건 아니야.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내가 가고 있는 중에 나를 뒤에서 누가 받았어. 그럼 나는 가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고, 반대로 부딪히는 애는 그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야.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확하게 붙여주면 된다고.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또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 이게 무슨 뜻이냐? 운동량은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처음 운동량. 이 값은 나중 운동량과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응? 물론 이건 여러분들이 손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감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금 통합과학에서 이 손실을 건들지 않아요. 이건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서 건드리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처음 운동량은 누구예요? MV1이랑,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개를 내가 따로 썼는데 A의 MV1이랑 누구? B의 MV1이겠지. 올려줘야 돼? B의 MV1이겠지. 그렇지? 근데 나중 운동량은 A의 MV2랑 B의 MV2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조금 약간 좀 헷갈리는 것 같아. 아까 A의 운동량이 얼마지? 처음 운동량이 1이었지. 1 더하기 얼마야? 얘는 처음 운동량이 3이잖아. 4고 나중 운동량 얘가 2가 되고 얘도 2가 되지. 그래서 둘이 다 4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붙였다고 해서 처음에 있는 운동량의 합과 나중에 있는 운동량 합이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 이게 달라질 수는 없는 거야. 맞죠? 좋았어요. 여기까지를 이제 이해했다라고 하면 여기에다 이제 뭐를 묻힌다고 우리가? 방향은 아까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또 문제 풀면서 할 거예요. 이따가 안전을 묻혀야 되겠지. 응? 이 안전을 묻히기 위해서라면 어떤 사고의 실험을 하나 알아야 돼요. 어떤 사고의 실험. 사고 실험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그 사고의 실험은 아니다. 일단 F 델타 T가 일정하다는 것부터 얘기해 줄게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F 델타 T가 일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는 천천히 얘기할게. 그러니까 운동량과 충격량을 이용한 안전은 F 델타 T의 총합이 일정할 때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이번에는 이 계란이 하나 있어요. 이 계란이 일반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고
계란이 하나 있는데 얘는 바닥 위에 이렇게 강석이 있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뭐 1이랑 뭐 이렇게 미터 퍼 세크 이걸 썼는데 이번에는 문자로 좀 표현해 볼게. 자, 지금 이것의 질량을 우리가 m이라고 하겠습니다. m 킬로미터. 그 다음에 속력은 얼마가 될까? 얘는 제일 위에 있을 때는 정지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이제 계란을 여기다가 올려놓고 이걸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 제일 위에는 0이 되겠지, 속력이. 당연히 여기서도 m과 제로가 될 거야. 근데 분명히 얘네들은 같은 물질이에요. 얘가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깨져요. 그치. 이렇게 깨지겠지.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여기 이렇게 움푹 파고 들어가겠지. 이렇게 움푹 파고 들어가겠지.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죠? 그래, 안 그래? 응? 맞죠? 자, 뭐, 거리는 둘 다 똑같다고 칩시다. 지면까지 닿았다고 쳐. 응? 거리 둘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 이거, 거리가 같으면 어때? 속력도 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속력을 뭐라고 할까? 여기 V1, 여기도 V1이라고 합시다. 질량은 그대로니까 둘 다 MV1이겠지. 응?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은 뭐가 똑같아? 운동량이 둘이 운동량의 변화가 똑같아요. 둘 다 뭐야? MV1 빼기 제로예요. 맞지 않냐? 맞지? MV1이 제로야. 그래서 MV1이 되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둘 다 뭐를 해? 이렇게? 뭐를 해요? 충격을 받죠. 응? 그리고 이게 제로가 된 거잖아. 그렇게 해서. 뭐 제로가 된 건 아니지만 속력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 얘는 깨졌잖아.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F 델타 T가 된다라는 거야. 됐죠? 이게 안전에 대한 얘기야. 그리고 이 F 델타 T는 서로가 어때? 일정이 똑같죠. 그러니까 둘이 같다라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누구야? 누구죠? 왼쪽은 깨지고 오른쪽은 안 깨지냐라는 거야. 이게 뭐랑 관련이 돼 있다? 안전과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량 충격하니까 안전에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냐라고 하면 이 F 델타 T를 잘 보면 됩니다. 이 F는 뭐냐면 힘이에요. 근데 어떤 힘이냐? 얘는 평균 힘이 될 거야. 왜 평균 힘이 되는지는 이따가 또 얘기해 줄게요. 델타 T는 뭐냐? 작용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을 얼마에 걸쳐서 받았냐라는 거지. 응? 자, 이건 누가 봐도 델타 T가 누가 더 커요? 이걸 이제 우리가 T 이게 A랑 B라고 합시다. 얘는 A, 얘는 B라고 하고 얘는 문자 너무 어려워하지 마요. 얘는 TB라고 하고 얘는 TA라고 할게요. 지금 TA와 TB 중에 누가 더 클까? TB가 더 크죠. 하지만 이 값은 일정해 안 일정해? TB가 크기 때문에 FB는 어떻게 돼야 될까? 작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평균 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지. B가. 대신 FA는 어때? TA가 작기 때문에 FA는 커지는 거죠. 결국 누구를 줄이는 거에 따라 안전이 달라져요? 이 평균 힘을 줄이는 거에 따라 뭐가 달라져? 이게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갈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거야? 평균 힘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뭐를 늘려야 돼? 델타 T를 늘려야 돼요. 알겠죠?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실생활 예를 하기 전에, 실생활 예를 이제 할 건데, 요거 하기 전에 중요한 걸 또 얘기해 줄게요. 이건 또 상당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우리 그래프를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그래프냐? FT 그래프예요. FT 그래프. 자, FT 그래프는 Y축은 F, 힘이에요. 얘가 뭐냐면 얘가 평균 힘이야. 그냥 힘이라고 할게요, 일단은. 그리고 이 T는 델타 T예요. 작용 시간이야.
자, 그러면 지금 A랑 B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 하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또 하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했던 누가 파란색이 뭐에 대한 그래프야? B에 대한 그래프. 왜냐면 작용 시간이 더 기니까. 그리고 얘는 뭐야? T A예요. 그리고 이게 A고 얘가 B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 뭐예요? 이 넓이에요. 이 두 넓이가 어때? 같아야 돼요. 이 넓이가 곧 뭐기 때문에 F 델타 T예요. 이 값이 F 델타 T야. 이게 충격량이에요. 넓이가. 알겠지? 그리고 얘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 보면 알겠지만 결국 얘가 떨어지면서 깨지면서 받는 힘이 일정해 아니면 이게 달라져요. 네? 힘 받는 힘이 달라지죠. 시간에 따라. 그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 힘이 계속 변하니까 이걸 한 번에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평균 힘이라고 해요. 평균 힘. 그리고 평균 힘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실생활 몇 개만 할게요. 이걸 싹 다 외울 순 없잖아. 그치? 실생활 몇 개만 합시다. 실생활용이 뭐 있어? 첫 번째로 아는 거 있어요? 에어백이죠. 맞아요. 아주 대표적인 게 에어백이야. 에어백은 결국 뭘 하는 거야? 일단 가장 중요한 건 F 델타 T가 똑같냐라는 거. 뭐랑 똑같아? 에어백이 있을 때와 없을 때지. 둘이 사고는 건 똑같다고 쳐. 그러면 뭐는 똑같은 거야? F 델타 T가? 똑같은 거지. 하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핸들에 내가 쾅 하고 받을 거야. 무서워 지금. 쾅 하고 받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델타 T가 매우 작겠지. 하지만 에어백이 있으면 어떻게 돼? 이게 약간 슬로우 카메라로 치면 이게 움푹 패이는 동안 델타 T가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러니까 이만큼 뭐가 떨어지는 거야? F의 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원리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 기억해야 될 거. 기억한다고 하면 자동차 범퍼예요. 요거는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물론 이거 말고도 많아요. 범퍼 생각해보면 자동차 범퍼 알죠? 뭐든지 자동차 있으면 그 앞에 범퍼 있는 거. 이 범퍼는 강한 걸 써야 될까? 약한 걸 써야 될까? 약한 거. 왜 약한 걸 써야 돼? 그렇죠. 알고 있었네. 그렇지. 강한 걸 쓰면 여기 만약에 있다고 하면 탕 하고 부딪히면 델타 T가 짧단 말이야. 근데 약간 그런 거지. 이게 쭈르륵 가다가 바사삭 하고 부서지는 거야. 그렇죠? 뭔 얘기인지 알지? 가면서 이게 바삭 하면서 부서져야 돼. 그리고 그만큼의 뭐를 버는 거야? 델타 T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0.00001초랑 0.1초는 1000배, 10,000배 차이야. 어마어마한 차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모. 그거 알고 있어요? 노란색 하이바? 공사판에. 노란색 하이바 있잖아. 공사판에 가면 어르신들 일하시는 분들 쓰시는 거. 흰색인가? 노란색 아니야? 하여튼 안전모 알잖아. 그 하이바. 그거 단단한 걸 써야 될까? 아니면 약한 거 써야 돼요. 약한 거 써야 돼. 알고 있었어? 네. 그래? 아니 근데 그거 뭐지? 중국 광고에서 방망이를 때리는데 자기 거랑 강한 거 쓴다 하면 댓글에 그럼 목 충격 다 맞지 않냐? 맞아. 그럼 잘 알고 있네. 알고 있었어? 알겠어요. 결국 똑같은 거지. 그게 바사삭 하면서 그걸 이제 그 원리야.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을 여러분들 해야 돼? 이건 이제 실생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냥 근데 한 번쯤 생각해봐. 이게 무슨 자전거 안장 같은 거. 자전거 안장에 스프링 있잖아. 이 스프링은 뭐야? 결국 내가 받는 쿵쿵 하는 것보다는 쿵 이런 식으로 용수.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걸로 끝을 내진 않아요. 끝을 내진 않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는 안전까지 했을 때 아까 F 델타 T가 일정할 때는 뭐라고? 이게 일정할 때는 델타 T에 따라서 안전을 얘기했다고.
근데 이번 단원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간 내가 표현을 이렇게 쓸게. 퍼포먼스를 늘리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늘린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얘는 F 델타 T가 일정하지 않은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지. F 델타 T가 더 누구를 늘리면 F의 값을 늘리면 그리고 델타 T가 일정해도 이건 전체적인 충격량이 커져 안 커져? 커지겠지. 반대로 어떤 상황이 있어? F는 일정한데 델타 T가 커지는 상황이 있겠지. 그치? 이 두 상황 다 더 세게 때릴 수 있어 없어? 어? 세게 때릴 수 있잖아. 어차피 우리가 충격 F 델타 T라고 얘기하면 뭔가 때리는 거 아니야. 더 세게 때릴 수 있어 없어? 응? 두 힘을 통해서 세게 때릴 수 있지. 자, 그러면 이건 좀 쉬운 편이야. 힘을 키우면 어차피 더 이게 실생활 예로는 자주 안 나와요. 어? 우리가 메인으로 잡는 건 누구야? 얘예요, 얘. 어? 힘은 똑같은데 작용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더 좋은 퍼포먼스를 얻는 거야. 어? 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이 실생활 예를 몇 개만 기억해. 이게 꽤 많은데도 그냥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장총이야. 장총이 뭐냐면 혹시 그런 게임 하나? 여성들 꽤 많이 하던데 뭐 총싸움 배그 같은 거 했어? 안 해? 장총이요? 네, 배그 같은 거 해봤어? 총싸움 안 해봤어? 게임 안 해. 그러니까 펜스총 말고 뭐 이렇게 온라인 게임 같은 거 안 해봤어? 많이 하던데 PC방 가면 입이 아주 걸리더라고요. 애들 뭐 총싸움 하면서 진짜 사람 잡겠더라고. 야, 나 약간, 난 PC방 자주 가거든. PC방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가고, PC방 게임 한판 하려고 하면, 이제 뒤에, 예, 저기 다들 이렇게 예쁘장하게 차려입고 와서, 이렇게 PC방 뒷줄에 쫙 앉아 그러면, 아이고, 애들 게임하러 왔구나. 재밌게 놀아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얘네들이 키자마자 벌써, 야, 그리고 다들 이거 좋아하더라고. 요즘 이렇게 이 마이크로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 남학생들은 마이크로 채팅으로 승부를 하는데 여학생들은 이제 좀 마이크 위주더라고. 그래서 들어와 이 하여튼 그 총크람 게임 안 해봤어? 그럼 뭐 대충 알겠지. 빨대 알아? 빨대 이거 그 킹받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종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빨대 딱 꽂으면 작은 빨대 써야 돼? 긴 빨대 써야 돼? 긴 빨대 써야 돼요. 자, 그 원리에 대한 얘기야. 똑같아, 장총이랑. 여러분들 빨대가 이 조그만 빨대가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긴 빨대가 있어요. 자, 여기서 뭐는 똑같냐? 여러분들의 입김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는 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야? 앞으로 치는 F가 똑같은 거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튀어나갈 때까지 보는 거잖아. 총도 그런 원리야. 총도 짧은 총이 멀리 가겠어? 긴 총이 멀리 가겠어? 긴 총이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이게 훨씬 더 멀리 가고 정확하잖아. 그렇지? 그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얘랑. 뭐냐면 여기서 어떤 F라는 힘을 줬어요. 근데 이 F라는 힘을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얘가 가면 나갈 때까지 계속 힘을 줘 안 줘? 주지. 그럼 얘는 몇 번을 주겠어? 훨씬 더? 뭐 그냥 숫자로만 생각한다면 여기는 2번 줄 걸 여기는 4번 주는 거잖아. 맞지? 그렇게 하면 지금 이게 똑같은 공이라고 하면 똑같은 공이라고 하면 누가 더 멀리 나가겠어요? 오른쪽이 훨씬 더 멀리 나가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F는 똑같은데 델타 T가 늘어남으로써 더 퍼포먼스가 좋아진다라는 거야. 이건 총구가, 그러니까 대포나 이런 총구가 길어야 돼, 짧아야 돼? 길어야지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야구 좋아하나, 야구? 야구도 안 좋아해? 여기 뭐 고척동 가까운데. 응? 안 좋아해? 그래? 근데 이게 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야구 너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예시로 많이 나와서 그래. 야구를 보면, 이게 배트가 있어. 이 배트는 뭐야? F가 똑같아. 이거 스윙하는 게 F가 똑같아.
공이 와. 똑같은 공의 속도로 와. 얘도 운동량이 있겠지. F 델타 T에 의해서 운동량의 변화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자, 어떤 게 더 큰지를 봐봐. 돌아오는 공이 있는데 똑같은 속도로 얘가 F가 오는데 얘는 이렇게 나가. 어? 야구 안 봐도 이 정도는 있네. 근데 어떤 거는 누가 더 멀리 나가겠어? 도시가 더 멀리 나가지. 이것도 결국 뭐야? F 델타 T를 늘리는 거예요. 맞잖아. 같은 F의 델타 T가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야? 퍼포먼스를 늘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예는 많아. 이걸 하나하나 다 정리하기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으로 한 번쯤은 굴려보는 거야. 그것도 연습이지. 됐지? 자, 우린 그렇게 해서 뭐야? 무엇을 끝내볼까? 문제 내서 끝내볼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 풀 시간을 따로 줄 거야. 자, 지금부터 어디야? 내신 탄탄 1번부터 이쪽까지. 1등급 도전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134쪽까지만 풀어봅시다.